네, 반갑습니다. 자,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증시를 앞두고서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찬란한 토크 시간 가지기에 앞서서 2024년 8월 이후에 약 6에서 한 7개월 만에 코스피 사이드카가 발동할 정도로 정말 강한 급락이 연출되었습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거의 한 6% 정도 가까이 급락을 하고,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가 개장하는 시간 동안에 미국 증시 선물이 한 4% 정도 급락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흐름을 국내 증시가 거의 한 5%대로 방어했다라고 본다면 뭐 그것도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증시였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월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장일수록 제가 지금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어쨌든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죠. 뭐 오늘 얘기 드릴 부분도 뭐 이와 관련된 얘기인데, 조기 대선 관련해서 결국에 정치 테마주 특성상 시장이 평이할 때는 그 반응이 뭐 쉽게 나오지 않는다. 결국 시장이 어지러울 때일수록 테마주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증시가 관세 발표 이후에 급락이 나오고 그 이후에 조기 대선 틀이 맞춰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인맥주와 결국 정치 테마, 정책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관점에서 제가 아가방 컴퍼니를 체크를 좀 드렸었고,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아가방 컴퍼니를 좀 체크 드렸는데, 뭐 적게는 30%, 많게는 40%까지 수익 매도가 나오면서 어려운 장이지만 텔레그램 채널을 좀 보시고 계신 분들은 모두 정말 기분 좋은 수익 매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해당 텔레그램 채널은 제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고 있는 것처럼 영상을 통해서 좀 다 못다한 얘기라던가 장중 실시간 특이사항이라던가 뭐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던가 시나리오를 좀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정리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 통해서 뭐 누구나 편하게 들어오셔서 어려운 장일수록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텐데, 자, 오늘 드려볼 얘기도 제가 저출산 관련주, 일자리 관련주, 그리고 인맥주, 거기에 이어서 오늘 체크 드릴 부분은 부동산 관련해서입니다. 자, 흔히 대선이라고 한다면 정책주 측면에서는 3개 정도의 3대 키워드가 있습니다. 3대 키워드. 1번은 저출산.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죠. 저출산. 그리고 2번은 교육.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3번, 마지막 뭔가요? 부동산. 결국에 대선이든 총선이든 이 3대 키워드로 우리나라는 정책주들이 움직인다고 보셔야 됩니다. 공통입니다, 공통. 물론 정당별로 볼 수 있는 게 뭐 에너지 정책 측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행정도시 측면이라던가 이런 차이는 둘 수 있겠지만, 공통적인 정책 흐름으로 나오는 거는 결국에 저출산, 교육, 일자리,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 3대 키워드로 잡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저출산 관련해서는 제가 1차적으로 아가방 컴퍼니를 좀 잡아드렸던 것처럼 뭐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교육이나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제가 이 화면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아이비 김명이라던가 아이스크림 에듀라던가 뭐 YBM 에서 체크 드렸던 것처럼 관련주들을 볼 수 있는데, 현 시점 부동산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부동산 주택 공급을 늘린다라던가 뭐 이런 내용들을 꺼낼 수 있었을 건데, 최근에 건설 경기가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부동산 쪽으로 정책적 흐름을 좀 강하게 이런 밀어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평소의 분위기랑은 지금 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3대 키워드를 배제할 것인가? 그건 아니죠. 5월 달을 잘 보셔야 되는데, 5월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달이고요. 6월 달에 조기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민생 정책을 가장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시기가 5월이라는 거죠. 그 측면에 맞춰서 저출산과 교육, 일자리, 부동산 3대 키워드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지금 건설 경기도 어렵고 금리도 높고 이런데 현실 시점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주를 뭘 내세울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오늘 얘기 드릴 전세 사기 관련입니다. 전세 사기.
자, 전세 사기를 좀 왜 지금 꺼집어내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만 현재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가 지금 전세 사기 외에는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부동산 주택 공급이라던가 이런 내용은 지금 올스탑 상태입니다. 사실상 올스탑 상태이지만 2023년부터 3, 4년부터 진행됐던 전세 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오는 2025년 5년 5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민생 정책을 가장 좀 신경 쓸 수 있는 5월 그리고 조기 대선 6월에 좀 앞두고 있는 시점 5월에 가장 정책적인 흐름을 많이 뱉어내야 되는 시점이고 사실상 부동산 정책이 올스탑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5월 말에 이런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라고 할 때 요거를 지금 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게 유일한 부동산 정책 측면의 화두거리라는 거죠. 결국 이거 말고는 얘기 나올 게 없습니다.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역시도 피해자가 있어서 시급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신사 외에는 논의가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뭐 전라도라던가 경상도라던가 이런 걸 좀 무관하게 지금 피해 지원 특별법 왜냐면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관세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부담, 고금리 부담이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전세 피해에 대한 부분은 더 커질 수가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기한 연장은 상당히 급한 화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5월 만료라고 본다면 이거에 대한 연장 포인트는 반드시 이번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좀 추려지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전세 사기 관련해서 관련주를 어떻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가? 한국에는 두 가지 종목이 지금 상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리파인이고요. 하나는 서울보증보험,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신규 상장 패턴이 나오면서 의미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지만 서울보증보험은 최근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이력적 테스트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 전세 사기 보험 관련해서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 관련해서 좀 수혜성이 깊었던 종목인 리파인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추세 역시 좀 상당히 살아있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결국 거래대금 측면인데 아시다시피 정책 테마주라는 게 차트도 사실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없고 거래량도 큰 의미가 없고 그냥 정말 이슈가 됐을 때 크게 튀어먹고 빠지는 게 정치 테마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차트도 나름 잘 살아있고요. 차트도 잘 살아있고 거래대금이 좀 아쉽긴 하지만 최근에 거래대금을 키우면서 급등 이력이 또 몇 번 확인되는 종목의 위치이기 때문에 매직 구간 역시도 아직 테스트 관점이라고 하든 어떤 구간이라고 하든 어쨌든 매물대를 벗겨내면서 좀 의미 있는 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결국에 전세 사기 보험, 전세 사기 뭐 피해 지원 특별법의 연장안 이런 거와 관련해서 과거 유일 수혜주로 인식이 되었던 리파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그리고 5월 정책성 흐름이 매우 빨라질 수 있는 관점에서 좀 선매직 관점 그리고 4월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대선 출마 선언 관련해서 민주당 측면이든 국민의힘 측면이든 뭐 홍준표든 뭐가 됐든 간에 상당히 일정이 즐비해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책 싸움. 뭐 네거티브도 뭐 판을 치겠지만 결국에 정책 싸움으로 포퓰리즘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표심을 얻어야 되는 시점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이런 정책적 수혜주 흐름이 좀 깊어진다라고 본다면 그 측면에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전세 사기 피해 지원법 연장과 관련해서만 지금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유일 수혜주로 인식이 되었던 리파인 매물대도 벗겨냈겠다. 거래량 튀우는 거는 정치 특정주, 정치 테마주 특성상 뭐 한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볍게 비중을 한번 접근해봐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 하방 대응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하방 대응은 사실 지금 미리 정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고 있는 구간 자체는 일단 5월입니다. 5월. 네, 5월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하면서 민생 정책이 좀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점. 정말 짧게 본다면 적어도 2주 정도는 걸린다라고 보고 있는 테마예요. 왜냐? 다음 주 일단 대선 출마 선언이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1차적으로 출마표를 기준으로 해서 지지율, 후보 간 지지율 흐름이 좀 빠르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1차 지지율이 확인된 이후부터 네, 정책주들의 싸움은 이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2주차라고 본다라고 하면 당장 다음 주보다는 그 다음 주, 즉 2주간에 더 넓게 본다면 5월까지의 테마성을 열어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뭐 하방 손절 범위 뭐 이런 매도 타이밍 이런 걸 잡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 불안하시다라고 하시면 뭐 이 추세 구간 내에서 분할 매수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뭐 정치 테마주라는 게 아시다시피 뭐 리스크가 좀 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비중을 제가 뭐 100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100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5 미만으로 잡으시는 걸 좀 권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파인 불명 떠오를 수밖에 없는 수혜주로 보고 있지만 그 기간 텀이 좀 걸릴 수 있는 만큼 미리 시나리오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서 대응 방향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뭐 저출산 관련주도 좀 크게 챙겨드렸고 좀 인맥주도 좀 챙겨드렸고 뭐 일자리 관련주도 좀 체크드렸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3대 키워드에 맞춰서 결국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관련해서 유일하게 수혜성이 떠오를 수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해서 좀 노려볼 수 있는 리파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까지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